여기 한 프랑스 여성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의 똑같은 행동을 보고 두 나라는 앞에서만 친절한 가식적인 나라라며 학을 떼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5분 뒤 일본인들과는 다른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행동을 보고 그만 할 말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한국인들의 어떤 행동을 목격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꽤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어떤 나라가 좋아서 그곳에 방문했는데 도리어 그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좋아진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과 일본인데요.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그래서인지 일본에 대해서는 늘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갈수록 일본에 대한 제 감정은 더욱 커져만 갔죠. 그 이유는 일본의 시민의식은 최고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또 실제로 일본인들은 모범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나 작년에 열린 월드컵에서 경기를 관람한 일본인들이 쓰레기를 주우며 마지막까지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이런 그들의 착한 마음씨를 확연히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본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던 저는 결국 일본에 직접 한번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일본에서 일본인들은 실제로 무척이나 친절하긴 하더군요. 편의점 점원부터 해서 식당 직원, 호텔리어까지 이들은 전부 제게 상냥하게 대해줬거든요. 그러나 저는 얼마 안 가 일본인들은 그저 겉으로만 친절할 뿐 속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는데요. 저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데 일본인들은 일본어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외국인 손님들이 오면 꼭 뒤에서 손님 욕을 했거든요. 한 번은 편의점에 방문한 어떤 외국인이 서툰 일본어를 사용하며 어떻게든 소통해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떠난 뒤로 직원 2명은 그의 일본어 발음이 바보 같다며 존댓말과 반말도 구분 못하는 야만인이라며 엄청나게 뒷담을 해대더군요. 그리고 물건을 구경하던 제가 계산을 하러 가니 제가 그들의 뒷담을 못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한 듯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줬죠. 아마 그들은 제게 그런 미소를 보여주고도 제가 나갔을 때 똑같은 뒷담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일본인들의 이중성에 학을 떼게 됐던 계기는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일본 야구를 보러 갔을 때였는데 솔직히 저는 야구를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일본이 야구로 유명하다길래 한번 관람하러 가봤습니다. 그런데 야구 경기를 마친 뒤 바닥이나 의자 위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겠어요? 물론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기꺼이 치우려고 나서는 일본인도 전혀 없었죠. 솔직히 쓰레기 하나 버리는 거 가지고 이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프랑스의 축구 경기장은 이것보다 훨씬 더럽고 심지어 싸움도 종종 일어나곤 하거든요. 문제는 적어도 프랑스인들은 깨끗한 척 가식을 떨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쓰레기를 전혀 치우지 않으면서 전 세계에 카메라가 돌아가는 해외 유명 경기에서만 쓰레기를 치우는 척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인들의 착한 척 연기하는 모습을 직접 봐서 그런지 저는 이들의 이중성에 더더욱 메스꺼운 감정이 들었죠. 그렇게나 높다고 믿었던 일본인들의 시민의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은 길을 가다가 공유우산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우산꽂이함을 발견했는데요. 그곳에는 낙서만 엄청나게 되어 있을 뿐 우산이 하나도 꽂혀있지 않더군요. 일본 날씨를 확인해보니 비가 안 온 지 일주일은 넘었고 이 말은 일본인들은 우산을 전부 훔쳐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이 나라의 시민의식이 높다고 생각할 수 없었죠. 차라리 일본인들이 착한 척 고상한 척 연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저는 일본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엄청난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일본인들이 제게 잘해주든 상냥하게 대해주든 모든 게 가식 같았고 더 이상은 소름 끼치는 일본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프랑스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러다 문득 갑자기 한국이 생각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제 주위에는 일본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러한 친구들마저 전부 한국의 팬이 되었을 만큼 프랑스 내에 한국의 인기는 대단하거든요. 마침 이번 여행이 예정보다 짧게 끝나서 아쉬웠던 참이었는데 저는 이 기회에 한국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음 가본 한국에서 저는 인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한국도 일본과 똑같구나 싶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 공항의 직원들이나 한국인들은 정말 과할 정도로 친절했거든요. 공항 직원들은 전날 잠을 못 자서 비몽사몽에 있던 제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제가 공항버스 주변에서 얼빠진 채로 있자 어떤 한국인 남성 한 명이 다가오더니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버스 타는 법을 상세히 알려주고 가기도 했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달리 영어를 무척이나 잘하더군요. 어쨌든 제 프랑스에서의 경험을 고려해본다면 이 정도의 친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한국인들도 일본인들처럼 가식을 부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이런 대가 없는 호의나 친절을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만약 프랑스에서 이런 친절을 받았다면 그건 99% 사기의 목적일 것이고, 정말 순수한 친절에 해당하는 1%라면 그건 정말 운이 좋은 것이므로 복권을 구매하러 가도 좋을 정도죠. 어쨌든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의 도움 덕에 무사히 버스를 탈 수 있었고, 숙소에 짐을 놓고 이곳저곳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구경하다 보니 왜 이 나라가 요즘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지 이해가 갔는데요. 일단 콘텐츠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저는 관광지보다는 현지인들이 직접 살아가는 곳에서 더 큰 영감을 받는 성격인데요. 한국은 현지인들이 사는 곳들도 몹시 특별하더군요. 한국에서는 30초만 걸어도 편의점, PC방, 예쁜 카페들이 즐비했기에 누구든 한국에 온다면 호불호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식 건축양식인 아파트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처음 봤을 때는 뭔가 딱딱하고 차가워 보여서 싫었지만 직접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공원과 산책로까지 만들어져 있었고 주민들끼리의 소통에 장이 되고 있어서 보기 좋더군요. 물론 이곳에도 편의점이나 카페 등의 각종 편의시설들이 즐비해서 한국인들은 자신의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가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국을 돌아다니다 보니 저는 재미있는 장면도 보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도 일본처럼 공유우산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어디서 많이 본 보관함이다 싶어서 문자 번역 앱을 돌려봤는데 그곳에는 공용우산입니다. 무료로 빌려가시고 사용 후 돌려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한국도 일본처럼 우산함이 텅 비어 있었죠. 저는 그럼 그렇지. 이건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지 못한 바보 같은 제도야. 결국 한국인들의 친절도 일본인들처럼 가식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소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공용우산을 대여해준다거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과한 친절을 베푼다거나 하는 것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긴 했죠. 그렇게 저는 숙소로 되돌아왔고 다음날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제 지갑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서 전날 걸었던 동선을 샅샅이 수색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들렸던 카페도 방문해봤죠. 그리고 제가 앉았던 2층으로 올라가려던 찰나 직원이 저를 부르더니 번역기 앱을 내미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제 테이블 위에 주인 없는 지갑이 놓여 있어서 CCTV를 확인해보니 외국인이 놓고 간 것 같았다며 혹시 지갑을 잃어버린 거냐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렇다고 했고 놀랍게도 직원은 현금이 그대로 들어있는 제 지갑을 돌려주더군요. 어제 카페에 있던 그 많은 손님들, 그리고 직원들까지 모든 한국인들이 제 지갑에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돌려주다니요. 저는 무척이나 감동을 받았고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만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어제 분명히 텅 비어있던 공유 우산꽂이가 오늘 보니 우산들로 꽉 채워져 있었거든요. 저는 이 믿기지 않는 상황에 다급히 어제 한국 날씨를 검색해보기 시작했는데요. 확인해보니 제가 한국에 입국하기 직전에 이곳에 비가 왔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우산이 전부 대여된 상태였던 거였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한국인들이 우산을 빌려가서 돌려놓지 않은 걸로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돌려주지 않아도 아무도 모를 우산을 그대로 돌려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것도 모든 한국인들이 말이에요. 이건 그렇게나 자신들의 시민의식이 좋다며 자랑을 하던 일본도 불가능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한국의 상하수도 시스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지 저는 한국에 비가 온 줄도 몰랐습니다. 프랑스는 오래된 인프라 때문에 비만 오면 물난리가 나거든요. 한국은 시민의식도 인프라도 세계적인 수준인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감탄하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쨍쨍하던 날씨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우산을 펼치기 시작했죠. 유럽인들은 이 정도의 비로는 우산을 쓰지 않기에 저는 개의치 않고 저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한국의 비를 우습게 본 걸 후회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저는 본능적으로 이 비를 더 맞았다간 가방 안에 아이패드까지 전부 흠뻑 젖겠구나 싶어 근처의 건물로 피신해 왔습니다. 공유 우산을 빌려주는 장소는 너무나도 멀었고 저는 그저 우산을 미리 준비해온 철두철미한 한국인들을 부러운 눈으로 구경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어떤 한국인 여학생 3명이 제게 다가오더니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우산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제게 우산 하나를 줘도 2개가 남으니 자신들은 이걸 함께 쓰고 가면 된다고 말하며 제게 우산을 건네더군요. 저는 당연히 돈을 지불할 생각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서 물건을 몇 배나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비 소식에 우산을 판다거나 폭염에 얼음물을 판다거나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여학생들은 지갑을 꺼낸 저를 극구 말리며 돈은 필요 없으니 그냥 우산을 쓰고 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는 외국인이고 그럼 이 우산을 어떻게 돌려받을 생각인지, 그리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마다하다니 저는 그녀들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가 싶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자신들도 우산이 없을 때 다른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많다며 당연히 도움을 받았으니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하고는 제게 강제로 우산을 쥐어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녀들의 우산을 들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던 거였고 이들은 일본과는 다른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21세기에 아직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건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치고 있는 세상에 한국인들은 아직까지 따뜻함과 순수함을 간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감히 한국을 멋대로 판단했던 제 자신을 반성했고 저 또한 이 여학생들의 도움을 잊지 않고 누군가에게 똑같이 베풀어주리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따뜻한 친절을 받고 감동을 받았던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